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애미입니다. 오늘은 부업 초보를 위한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입문 강의고요. 총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 부업 초보를 위한 특강이고요. 퇴근하고 돈 버는 현실적인 부업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분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통장은 제자리죠. 뭔가 더 벌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부업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쇼핑몰,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특별한 기술도 없고 SNS도 잘 모르는데 게다가 또 내가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부업을 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업은 일단은 내가 본업 외에 수익을 내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업의 기본 원리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부업을 잘 선택을 하려면 먼저 부업이 어떤 구조로 작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업은 본업 외에 추가로 수익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예전에는 막 인형 눈 붙이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집에서 혼자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많아졌어요. 이유는 인터넷, 온라인이 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부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부업은 또 부가적인 수입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회사 일 외에 나만의 일을 갖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부업을 찾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죠.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사실 경기가 어려워요. 막 코스피 막 5천 넘었죠. 막 주식은 오르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되게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물가 주거비는 또 얼마나 올랐어요. 그래서 고정 지출이 느는데 월급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월급 하나로는 좀 여유를 갖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온라인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확산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하시는 환경이 또 요즘 바뀌었잖아요. 유연해지고 뭔가 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없어진 분들이 생기고 시간이 그러니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업을 병행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수익을 넘어서 내가 무언가로 내가 가진 가치를 창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일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부업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팔 제품 그리고 서비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느냐예요.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많은 가치를 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팔 게 있어야 되고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부업을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부업의 종류보다 나한테 맞는 기준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은 남들 돈 벌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황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됩니다. 초보일수록 비용이 거의 없거나 적게 드는 부업부터 시작을 해야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처음부터 막 오프라인 창업한다고 돈을 엄청 많이 들이면은 그걸 실패했을 때 정말 잃는 것이 많아요. 근데 초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조건 뭐 실패한다고 지레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처음엔 좀 부담 없이 시작을 해야지 내가 좀 자신감도 붙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규모를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뭔가 막 외부 협력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아직은 뭐 인맥도 부족하고 아직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협업할 뭐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일단은 내가 먼저 좀 배워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 시간을 들여서 좀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부업을 하게 되면은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좀 계속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내가 좀 계속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수익이 요 정도 났을 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업보다는 하나를 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다른 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것 부업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다져놨을 때 계속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을 할수록 초보한테 진짜 적합한 부업이에요. 그래서 잘 해야 하는 부업이 있고 좀 초보가 그냥 해도 되는 부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난이도 순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영역은 좀 잘해야 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좀 초보가 해도 되는 부업은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거죠. 이렇게 두 부류로 좀 나눠봤는데 내가 좀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역량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기존에 내 본업이 뭔가 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 기술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부업을 할 수 있는 분들. 그 두 번째는 경쟁자보다는 좀 실력이 뛰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전문성이죠. 이게 그 전문 영역의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이라든지 뭐 디자이너 분들 원래 본업에서 좀 하던 일들인데 이거를 부업으로 좀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뭐 강사였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영어 과외를 할 수도 있고 영어 뭐 VOD를 찍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영어 강사를 위한 어떤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자보다 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수익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 AI에게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디자인이나 뭐 번역 이런 것들 요즘은 진짜 AI가 좀 다 해주잖아요.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계속 기술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고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그리고 초기에 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죠. 내가 고객 후기도 좀 있어야 하고 경력이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대행을 하려고 해도 세일즈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초보분들이 해도 되는 좀 접근성이 낮은 거. 근데 수익 측면에서는 얘가 더 높죠. 내가 좀 잘하는 분야니까 거기서는 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접근성이 낮은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수익은 떨어지지만 좀 리스크는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제 PC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업들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기만 하면 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부업들이 있어요. 뒤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경험 없이 좀 바로 할 수 있는 거. 앱테크 같은 건 솔직히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서 할 수 있고. 이런 부업들이 좀 초보들한테는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는 쉬운 것부터 해서 자신감을 일단은 좀 키워 나가야 되고 수익 경험을 먼저 쌓는 게 현명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자신 상황에 맞는 부업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이번에는 자본 규모별로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부업을 고를 때는 얼마를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업이 일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자본 창업, 무자본 부업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 부업을 의미를 하는데 지식 콘텐츠가 대표적입니다. 내 시간, 뭐 경험, 글쓰기 능력,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 비용 들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SNS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뭐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모두
계정을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면 공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광고를 대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 계정을 운영을 대행하는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돈이 다 들지 않죠. 두 번째는 앱테크입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뭐 코인, 에어드랍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쌓입니다. 그래서 꽤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능 판매 플랫폼 크몽이나 순고 같은 데서 전자책이나 VOD, 뭐 과외 매칭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역량만 있다면 돈 들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고거래입니다. 리셀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로 다시 되파는 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그리고 챌린지나 커뮤니티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바로 하기에 부담이 없고 실패를 해도 당장 잃을 게 없습니다. 경험 쌓기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좀 시간은 걸리죠. 소자본 부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소액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업입니다. 그래서 한 만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 정도 수준을 저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근데 약간 투자를 해서 더 이제 체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쇼핑몰이죠. 쇼핑몰이 처음에는 그렇게 엄청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제조는 돈이 들어요. 내 상품 만드는 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수량을 많이 해야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대부분 공장에서 이렇게 소량은 잘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대량으로 할 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위탁이나 소량으로 사입하는 수준 정도는 돈이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비도 좀 들겠죠. 대신 매출이 커지면 계속 내 돈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사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책 부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책은 정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월에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소자본 부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모주 투자가 요즘 되게 핫하죠. 주식시장이 좋은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할 돈이 약간만 있으면 이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계좌를 여러 개 하면 또 그 수익은 커지고요. 그래서 약간의 이거는 학습이랑 조금의 돈이 들지만 자동화까지는 아니어도 수익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업이 있어요. 이걸 중자본이라고 제가 표기는 하긴 했는데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부업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분들한테 적합한 유형이에요. 요즘 보면은 수십만 원에서 뭐 수백만 원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1,000만 원 이상 억대로 들어가는 부업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대신 리스크가 크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오프라인 창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업이나 뭐 파티룸, 스터디 카페 공간 돼요.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거 하셔도 되죠. 보증금이랑 월세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무인 창업,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빨래방 이런 것들도 창업병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이 좀 많아졌어요, 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요. 되게 입지를 잘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폐업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편의점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런 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내가 일하든지 직원을 고용을 하든지 해서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죠. OEM 방식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 상품이 내가 브랜딩을 잘하고 광고를 마케팅을 잘 해갖고 하면은 잘 팔 수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는 영역이에요. 맨 처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부업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경험 쌓은 다음에 하는 거는 괜찮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두었어요. 무자본은 SNS, 앱테크, 광고 대행, 운영 대행, 그리고 전자책이나 뭐 VOD 비용이 들지 않아요. 지금 당장 바로 할 수도 있고 대신 팔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브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영 대행 같은 거는 영업을 어느 정도 하셔야 합니다. 일감을 가져와야 되죠. 계속. 그리고 소자본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랑 중고책 부업 초기 비용이 10만 원, 뭐 만 원대
그 정도의 수준이라서 부담이 좀 적다. 대신 쇼핑몰은요, 경쟁 강도가 굉장합니다. 전국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좀 초보분들이 처음 배우고 매출을 내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소싱을 해야 돼요. 좋은 제품을.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내가 좀 잘 팔면은 다른 사람이 또 따라서 팔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매출은 상방이 높지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소싱을 해야 된다. 중고책 부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쇼핑몰보다 이게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두 개의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중고책 부업은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좀 낮습니다. 대신 이제 내가 투입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건 있어요. 내가 가서 수거를 해오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한계가 있지만 정말 10만 원, 20만 원을 들여가지고 월에 100만 원, 200만 원 흐름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좋은 투자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월세를 받으려면요, 몇 억씩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고책 부업이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도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쇼핑몰도 좋고 중고책 부업도 좋지만 중고책 부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지금 중고책방을 이번에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또 확장이 가능합니다. 북카페라든지 어린이 서점 이런 걸로 가능하고요. 자본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창업들은 수익은 크지만 리스크는 있고요. 숙박업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거는 좀 그 다음 영역이다. 그래서 초보라면은 이 순서대로 단계로 올라가고 안전하게 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엄청 크게 망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로 또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 이렇게 위주로 해놨고 초보한테 적합한 거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SNS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합니다. 꾸준히 좀 계속 콘텐츠를 올리면서 내가 좀 브랜딩이 되면요, 이 다음 것들이 조금 수월해져요. 내가 채널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은 뭐 VOD나 뭐 전자책 이런 거 팔아도 팔릴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거 뭐 쇼핑몰 이런 거 제품을 팔아도 팔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잘 키워두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능마켓 이런 것도 내가 진짜 역량이 있으면 괜찮아요. 저도 옛날에 자소서 대행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입시 합격시키는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성이 좀 괜찮습니다. 대신 역량이 중요하겠죠. 내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능력을 판매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중고책은 소자본이고 전문성이 딱히 필요가 없죠. 대신 그리고 또 수익은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계속 흐르니까. 책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책들이 갈 곳이 없어요. 출간은 계속되는데 기존에 있는 책들은 버려지거나 아니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중고책 부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자본은 소자본이고 소싱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상세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물론 AI가 발달해서 많은 것들이 편해졌지만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 강도가 있다. 오프라인 창업은 자본 규모가 좀 많이 들어가는 대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초보한테 적합하진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뭔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려하는 게 좋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정리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빠른 수익을 목표로 하려면 중고책 부업이 유리합니다. 수익이 빨리 나요. 이거 다 제가 해본 부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고책 부업은 한 달 안에 수익이 나거든요. 조금이라도. 나머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 있고. 그런데 이게 내가 뭔가 콘텐츠로 좀 크리에이터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내 자산처럼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채널을 키우시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채널을 키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쉽게 바로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것이 신뢰를 좀 쌓아야 되거든요. 사실 브랜딩이 잘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중고책 부업으로 수익을 내시고 콘텐츠를 계속 쌓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업 강의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초보분들이 이 3가지를 진짜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남들이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내 성향, 시간, 자본에 맞는 거를 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사람마다 역량이 다른데 저 사람이 돈 번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두 번째는 너무 많은 걸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좀 하다가 이게 좀 수익이 안 나니까 다른 거 돈 번대. 그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너무 동시에 많은 거를 하면요. 대부분 중도 포기하게 돼요. 힘들거든요. 우리 사람이 몸이 한 개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 개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에 뭔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잘해질 때까지는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 역량이 커졌을 때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번째는 또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인풋만 하는 거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뭐 강의나 뭐 책만 사서 읽고 막상 시작은 못 해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바로 시작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준 있는 선택이 저는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그걸 고를까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실패해도 계속 방향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부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부업의 기본 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팔 제품,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먼저이다. 두 번째,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부담 없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중고책 부업에 대해서 제가 2강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3번째, 무자본에서 소자본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도전을 해라. 너무 많은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씩 단계별로 도전하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큰 도전도 가능해진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4번째는 완벽한 준비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일단 시작해라. 작은 행동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회고를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할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강에서는요. 중고책법 테크트리에 대해서 미니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중고책법 소개, 수익, 로드맵, Q&A 이렇게 미니 특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까지 꼭 시청해보세요. 제가 3강까지 요거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계속 정보를 올려드릴 거예요.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도 제가 댓글에 달아둘게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